1982년 서울의 어느 국민학교 운동장. 이곳으로 새로 이사를 온 12살 김태식은 학교 놀이터 흙바닥에 앉아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같은 반 최병수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너 혼자서 뭐하냐? 기집애도 아니고 공기놀이가 뭐냐? 그거 저리 치우고 나랑 같이 놀자. 병수는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였다.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다. 그런 병수가 먼저 손을 내밀자 태식은 얼떨떨했다. 정말? 나랑? 당연하지.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하는 거다. 운명의 시작. 그날부터 둘은 붙어 다녔다. 방과 후엔 늘 함께였고 주말엔 강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동네 뒷산을 뛰어다니며 산열매를 따먹기도 했다. 태식의 어머니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태식아, 병수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너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태식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 크게 멀어진다기보다는 약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걸 느꼈다. 언제부턴가 병수는 가끔씩 태식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몇백 원, 나중엔 몇천 원. 돈을 빌릴 때마다 항상 나중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정작 되갚는 일은 드물었다. 태식은 병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기보다는 알아서 주겠지 하며 혼자서 앓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걸 반복했다. 태식이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병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둘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병수는 전과 다르게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비싼 운동화와 비싼 청바지를 착용했고 친구들에게 간식을 자주 사주곤 했다. 물론 병수가 사는 간식을 먹는 무리 중엔 태식도 있었다. 태식아, 이것 좀 먹어봐. 어제 새로 나온 초콜릿 맛 쭈쭈바야. 크긴 한데 가격이 2배네. 하나에 100원이래. 응, 병수야. 근데 어디서 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내가 말 안 했어? 우리 아빠가 사업을 잘한다니까? 어제도 용돈으로 10,000원이나 받았어. 태식은 병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병수 아버지가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걸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이다. 가끔 병수네 공장에 놀러가면 시끄러운 방직기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온화한 미소를 보이는 병수 아버지로부터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용돈으로 500원권 지폐를 종종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병수의 씀씀이가 커졌던 건 병수네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병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박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다. 병수의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늘 병수에게 관심을 두는 시간이 적었다. 그래서 병수는 집에 아무도 없고 심심할 때 기웃거렸던 도박판의 출입 빈도수가 늘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학교 뒤편에서 열리는 도박판에서 상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친구들과 쓸 용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병수가 태식을 불렀다. 태식아, 내가 좀 큰일 날 뻔했어. 네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니?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넌 정말 좋은 친구야. 태식은 그때도 병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역시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병수는 그날 도박빚 때문에 동네 형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태식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렸고 그걸 미천 삼아서 겨우 도박빚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길 친구의 친구한테 들었다. 군대 시절. 운명처럼 둘은 같은 부대로 배치받았다. 비록 내무반은 달랐지만 병과 시간이나 구내식당 등에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서로 잠깐씩 눈 인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병수는 특별함을 발휘했다. 주특기 훈련을 잘하는 바람에 간부들 눈에 잘 들었고 그런 병수를 선임들도 좋아했다. 태식은 그런 병수가 마냥 부러웠다. 태식은 눈치가 빠르지 못한 탓에 늘 한 박자 느리게 행동해서 핀잔을 듣기 일쑤였고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병과 시간은 늘 태식에겐 고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2등병을 지나 일병, 상병, 병장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의 군 생활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느꼈다. 병수는 군 생활 중간중간 포상휴가를 받아서 바깥 세상을 나갔고 그걸 보는 태식은 부럽기만 했다. 훈련을 할 때도 시범을 보이는 병수를 태식은 따라하기 바빴다. 간혹 일반 병들과 다르게 간부식당으로 호출받아서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병과에 대해 얘기하는 병수를 볼 때면 태식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저녁을 2달 앞둔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중대장이 태식을 불렀다.
김태식, 너 최병수랑 친해?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수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 조심해라. 그 친구 생각보다 복잡한 놈일지도 몰라. 중대장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병수는 군대에서 작은 사기를 치고 다녔다. 동기들에게 가짜 시계를 팔거나 휴가비로 빌린 돈을 받아 갚지 않는 일들이었다. 결혼과 가정. 전역 후 둘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다. 태식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성실히 일했고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와 결혼했다. 병수도 사업하다가 만난 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태식은 병수를 믿었다.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물심양면으로 병수를 도와주었고 병수도 그것에 감사해했다. 태식아,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지만 병수의 사업 실패에는 항상 의문점이 있었다. 분명히 잘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병수는 어디선가에서 새로운 돈을 바로바로 구해왔다. 첫 번째 경고. 태식이 45살 되던 해 병수의 형이 태식을 찾아왔다. 태식아, 내가 병수 친구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어. 병수가 또 사고를 쳤거든. 무슨 사고요? 투자 사기야. 이번엔 정말 큰 거라고. 너도 병수한테 돈 준 거 없어? 네,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라뇨? 한두 번이 아닌 건가요? 태식은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최근에 병수가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태식아, 우리 형이 너 찾아갔다며? 응, 그런데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태식아, 너만은 나를 믿어줄 거지? 당연하지, 병수야. 너 믿는다. 기운 내라. 라고 대답은 했지만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함정. 2021년 11월 태식은 마침내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40년간 성실히 일한 결과 제법 괜찮은 퇴직금도 받게 됐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니 뭘 해서 남은 인생을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병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친구야, 오랜만에 한잔 할래? 나한테 좋은 소식 있어. 태식은 병수의 집으로 갔다. 병수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집도 새로 꾸며놓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야, 드디어 너도 퇴직이구나. 진짜 축하한다. 고맙다, 병수야. 근데 이제 뭐 해야 할지 막막하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 가지 아이템을 알려주려고. 형편없는 연금보단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병수는 노트북을 켜고 정교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줬다. 일본 건강식품 수입업이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겠지만 그래도 병수가 하는 얘기라 태식은 드러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내 친구가 일본에서 바이어를 하는데 한국 시장이 블루오션이래. 나라 정책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정책 자금도 낮은 이자로 끌어와서 쓰는 거라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사업계획서는 완벽해 보였다. 시장 분석부터 수익 예상치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다. 병수야, 이거 진짜로 되는 거 맞아? 태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나 이거 2년 준비했어. 일본 쪽하고 계약도 끝났고 첫 화물도 준비됐어. 컨테이너 박스 10개로 스타트할 거고 그 뒤로는 상황 봐가면서 늘려보려고. 병수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영상통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제법 유창한 일본어로 사업 얘기를 하는 병수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봤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태식아, 이번이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추락. 태식은 결국 퇴직금 2억 원 전부를 병수에게 맡겼다. 병수는 투자 증서와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태식에게 건넸다. 태식아, 내가 네 돈 함부로 쓸 사람이야? 이거 봐, 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야. 나 어디 도망도 못 간다, 알지? 응, 그래, 도망 한번 가봐.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병수가 제안했던 사업 수익은 정말 좋았다. 병수는 매달 수익금을 정확히 입금해줬다. 월 300만 원씩이었다. 병수야, 내 덕분에 정말 살 것 같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뭘 우리 사이에? 앞으로 더 좋을 거야. 3개월째에는 500만 원이 들어왔다. 태식은 아내에게 자랑했다. 여보, 역시 병수는 믿을만해. 이번 투자 정말 잘한 것 같아.
중간중간 태식은 병수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다른 사업을 또 구상 중이라는 얘기, 현재 사업의 수익성이 날로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며 관계를 돈독히 다졌다. 그때마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병수한테 느꼈던 시기나 질투.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1년 돼가는 무렵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있을 나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병수의 전화도 뜸해졌고 수익금 입금도 평소보다 1주 2주 늦어지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참다 전화해서 물어봤다. 병수야, 이번 달 입금이 아직 안 됐는데. 아, 미안. 일본 쪽에서 송금이 좀 늦어져서 곧 들어올 거야. 불길한 징조. 5개월째 병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연히 전화는 오지도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봐도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다. 일본에서 업무가 바쁜 건지 한국 내에 일이 꼬인 건지 풀리고는 있는 건지. 어릴 때부터 태식에 혼자서 삭히는 태도는 여전했다. 12살 때 병수한테 3,000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태식의 인성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상황이었다. 태식은 불안해져서 병수가 운영한다던 사무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저 실례지만 여기 건강식품 수입업체가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저희가 들어온 게 2달 전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태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실. 마지막 만남.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한 골목길에서 병수와 마주쳤다. 병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병수야, 대체 사무실은 어디로 간 거야? 너는 왜 연락이 없었던 거고? 친구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설명해봐. 병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업이 꼬였어. 내가 다 망쳤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계약서도 있고 일본 바이어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전부 가짜였어. 태식은 믿을 수 없었다. 40년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가짜?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야? 태식아,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뭔 소리야? 병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업자들이 나를 쫓고 있었고 네 돈으로 그걸 막아낸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내 돈을 빼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 다른 투자처에서 돈을 굴려서 내 돈도 돌려주고 내 빚도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잃었어. 전부 다. 진짜 진실. 태식은 병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40년 친구가 단순히 사업 실패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태식은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병수가 다녔다던 사무실 건물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게요. 3개월 전에 여기 건강식품 수입업체 있었죠? 아, 그 회사요? 알죠. 그런데 어디서 오신 거죠? 네, 제가 그 회사 대표 친구인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 직접 와봤습니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회사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화물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고객들이 오고 가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저는 물류창고는 다른 곳에 있고 여기는 그냥 사무실인가 했죠. 태식은 병수의 과거 행적을 더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숨겨진 과거. 병수는 이미 10년 전부터 조직적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있었다.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나중엔 가해자가 되었다. 태식이 만난 병수의 옛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병수는 소위 물주 역할을 했어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돈을 모으는 거죠. 특히 같은 고향 사람들, 학창시절 친구들을 주로 노렸어요.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요, 최소 10명은 더 있을 거예요. 모두 병수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날린 사람들이죠. 태식은 분노했다. 병수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조직의 실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병수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년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태식이 만난 사기 전담 수사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최병수 씨는 우리가 이미 주목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다만 워낙 치밀하게 조직이 움직여서 꼬리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저 혹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복수인가 용서인가. 한 달 후 병수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태식아, 나 지금 정말 위험해. 조직에서 나를 제거하려고 해. 뭔 소리야? 연락도 안 되다가 대뜸 전화해서. 너는 지금 와서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돈은 어쩔 거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한 짓. 그것도 조직 명령이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 태식은 이제 더 이상 병수가 믿기지 않았다. 또 다른 거짓말일 수도 있었다. 병수야, 나한테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어? 너는 이미 나를 완전히 배신했어. 태식아,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내가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면 네 돈도 찾을 수 있고. 마지막 선택. 갈림길에 섰다. 병수를 도와서 조직을 무너뜨리고 돈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병수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병수의 말들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와서 태식은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도망갈 것 같으면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탔을 텐데 굳이 연락을 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40년 우정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결국 태식은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40년 친구라지만 이미 한 번 속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나를 배신한 게 맞다면 이런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겠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마음대로 해요. 다만 이번엔 정말 조심하세요. 최후의 대결. 태식은 병수와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과 함께였다. 병수야, 내가 왔어. 병수는 한층 더 초췌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절망적이었다. 태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수야,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줘. 우리 40년 우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병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태식아, 너는 내가 가진 유일한 진짜 친구였어. 그래서 더 미안해. 너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방법이 있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거 아냐? 내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진실의 무게. 경찰 조사 결과 병수의 말 중 일부는 사실이었다. 그는 정말 조직에 협박받고 있었고 태식을 속인 것도 어느 정도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태식의 2억 원은 이미 회복 불가능했고 병수는 사기 공모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병수는 마지막으로 태식을 바라봤다. 태식아, 정말 미안해. 나는 친구 자격이 없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병수를 원망할 기운도 없었다. 힘들게 살고 받은 퇴직금과 40년 지기 친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랄까. 그냥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 후 3년이 지났다. 병수는 교도소에 있고 태식은 어렵게 만든 자금으로 작은 편의점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퇴직금을 잃은 충격은 컸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가끔 태식은 생각한다. 정말 40년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뾰족한 답은 없다. 다만 태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어느 날 밤 태식의 휴대폰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발신인은 최병수였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삭제해버렸다. 어떤 말이 쓰여 있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40년 우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에필로그. 5년 후 병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태식은 병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어떤 관계든 한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할 수 없는 법이다. 태식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우정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순간 이미 끝이라는 걸. 편의점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식은 손님을 맞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이야기. 평범한 동창회. 40년 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 내 짝꿍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은 뭘 하고 살까?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은 과연 뭘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